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13 лет. И что случилось? Кисть так вот. Вот, смотрите, кровь какая, вот. Хочу, чтобы я умирала. Хочу, чтобы быстрее это все закончилось. Шановні партнер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미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비판과 제재가 불보듯했는데도 러시아가 침공을 강행한 배경을 두고 여전히 말들이 무성합니다. 푸틴 대통령의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요?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접경에 가 있는 신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의 표면적 이유로 평화 유지와 안보 위협을 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칠러 반군 간 교전이 계속된 돈바스 지역에 평화 유지를 위해 파병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추진이 러시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Самым лучшим решением этого вопроса было бы, чтобы наши коллеги в западных странах не теряли, что называется, лица, чтобы сегодняшние киевские власти сами отказались от вступления в НАТО. По сути, реализовали бы идею нейтралитета. 하지만 이런 명분은 설득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그 속내는 따로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립니다. 우크라이나 내전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2014년부터 8년째 이어진 만큼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 제안 역시 친서방 노선을 견지해온 젤렌스키 정부는 물론 미국 등 서방이 당장 들어주기도 어려운 사안입니다. 결국 이런 정세를 알면서도 푸틴 대통령이 침공 결정을 내린 데는 다른 더 큰 이유가 있다는 게 대체적 관측입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지금의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전복과 러시아의 영토 확장이 꼽힙니다. 나토와 유럽연합 가입을 추진한 젤렌스키 정권을 무너뜨린 뒤 친러시아 정부를 수립하겠다는 겁니다. 외신은 푸틴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서 언급한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에 주목했습니다. В идеале нужно освободить Украину и зачистить ее от нацистов. Вот пронацистских настроенных людей идеологии. 동시에 러시아계 주민이 다수인 동부 돈바스 지역과 크림반도의 육로 연결 요충지를 병합하거나 새 정부를 세울 경우 넘겨받을 속셈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 러시아군은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 사이의 남부 핵심 항구 도시 마리우폴 등을 포위, 집중 공격하는 등 점령 의혹을 노골화했습니다. 또 다른 침공 이유로 푸틴 대통령이 천연가스와 석유 수출 등을 통한 경제적 상황의 호전 속에서 과거 옛소련의 영화를 되살리겠다는 민족주의 열망을 군사적 행동으로 표출했다는 관측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러시아의 군사 행동에 유럽의 질서를 1990년대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려는 푸틴의 야망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부상에 빛이 바랜 러시아의 존재감과 영향력을 부각하려고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등 옛소련에 속했던 국가들을 끌어들여 유럽의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려 한다는 겁니다. 지정학적으로 러시아의 서남부에 자리 잡은 우크라이나가 서방으로 기울어지는 데 대해 러시아 입장에서 경계할 수밖에 없는 점도 있습니다. 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난민 사태로 기록된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는 전쟁은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러시아군의 포격을 피해 국경을 넘는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의 모습에서
전쟁의 참혹함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서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전쟁에 반대하며 우크라이나와 연대하는 움직임이 국제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우리나라의 역할, 한반도 당사국으로서 향후 고민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적과 언어는 달라도 마음은 국경을 뛰어넘었습니다. 2차 대전 패전국이었던 독일 베를린을 비롯해 세계 주요 도시에서 반전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우크라이나 침공 반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Stop Russian aggression! Stop Russian aggression! We want to live in peace! We want to live in peace! Stop killing our people! Stop killing our people! 우크라이나를 향한 일반 시민들의 SNS 기부금 모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 해커 집단 어나니머스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을 방어하면서 반격도 벌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외부 세계를 계속 연결하기 위해 위성 인터넷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스포츠 분야에서도 러시아의 침공은 평화와 화합을 추구하는 스포츠 정신에 어긋난다며 우크라이나에 연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Preserve the integrity of these games and the safety of all participants, we have decided to refuse the athlete entries from RPC and NPC Belarus. 유럽의 유명 프로축구 구단들은 러시아 기업들과의 스폰서 계약을 잇따라 해지하고 나섰습니다. 국제사회연대는 전쟁 중단을 압박하기 위한 러시아 경제 제재로 공고해졌습니다. 각국 정부들의 테러 제재 참여와 별개로 글로벌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러시아에서의 영업을 속속 중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미국 주도의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 금융 제재에 참여했습니다. 러시아는 곧바로 경제 제재 동참국을 비우호 국가로 분류하며 상호 경제 타격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감내하면서까지 전쟁에 맞서는 국제사회와 달리 중국과 북한은 러시아를 사실상 두둔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며 핵 무장을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우리도 이에 맞서 군사적 억지력과 외교력을 동시에 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제 질서가 급속히 재편되는 흐름 속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교훈을 각별히 새겨 미국과의 공조를 공고히 하면서 중국 등 주변국들과의 외교 관계를 탄탄히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주문이 나옵니다. 결국 자기의 문제는 자기가 푸는 그런 합상 구도를 만들지 않으면은 결국 계속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지정학적 헤게모니에 의해서 항상 흔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공교롭게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우리나라의 대선 전국에서 발발했습니다. 국제 상황이 점점 엄중해지면서 새 정부는 출범 전부터 더욱 복잡하고 어려워진 외교 안보 과제를 안게 된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는 난민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으로도 나타납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폴란드와 헝가리 등에는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난민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각국은 이들 난민에게 숙소와 음식을 제공해주는 등 적극적으로 껴안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폴란드로 유입된 우크라이나 난민 수는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폴란드는 국경 인근 도시에서 가용 시설을 총동원해 난민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관저의 피난민을 수용하기도 했습니다.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간의 관계가 돈독한 점도 난민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서부는 한때 폴란드 영토였고 지금도 폴란드 선조를 둔 우크라이나인이 200만 명에 달합니다. 최근 수년간 폴란드로 이주한 우크라이나인만 해도 100만 명이 넘습니다. 독일도 별다른 절차 없이 우크라이나 난민을 받아들이는 등 서유럽 국가도 난민 수용에 나섰습니다.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 난민의 거주권 등을 보장하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연대의 모습인데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 온 난민들을 대하는 태도와는 너무 상반됩니다. 폴란드와 헝가리는 유럽 내에서도 대표적으로 난민 수용을 반대해온 국가입니다. 지난 1월만 해도 폴란드는
벨라루스에서 넘어오는 중동 난민을 막겠다며 5m 높이의 장벽을 쌓았습니다. 당시 2천여 명의 난민이 국경으로 몰렸는데 폴란드는 병력 1만 2천 명을 동원해 최루가스를 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경에서 오도 가도 못한 난민 가운데 여러 명이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인종과 종교에 대한 차이도 이런 차별로 나타났다는 분석입니다. 불가리아의 키릴 페코프 총리는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인들이 유럽인들이라면서 이들은 똑똑하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과거의 난민들과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유학하던 외국인 학생들이 다른 유럽 국가로 피난 가는 과정에서도 인종차별을 겪었다는 경험담들이 나왔습니다. 이에 폴란드 총리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모든 전쟁 난민을 인도적으로 대우한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서구 사회가 전쟁과 난민을 바라보는 이중잣대에 대해 씁쓸한 느낌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침체기를 겪은 세계 경제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회복이 더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례 없는 제재로 러시아의 국가부도 위기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석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식량 공급난 등 글로벌 공급망 타격이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까지 나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 제재가 본격화하면서 국제 원자재 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 니켈이 런던 시장에서 하루 새 40% 넘게 폭등하는가 하면 국제유가는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130달러를 넘는 등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자재 수급난과 가격 폭등은 실물 경기 부진으로 이어져 내수, 수출 모든 면에서 경제를 압박하게 됩니다. 결국 경기는 부진한데 공급 충격으로 물가만 뛰는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와 유사한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러시아는 전 세계 구리 공급의 4분의 1, 가스와 곡물 밀은 18에서 19%, 원유 12%,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소 니켈 7%, 알루미늄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금지 조치 제재를 발표하면서 자유를 지키는 데는 비용이 든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험 요인이 커지고 있고 이를 제어하기 위한 금리 인상 요인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생긴 글로벌 경제 충격파가 러시아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 등도 예외 없이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피해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건 다시 그 최종재 소비가 줄어들게 된다는 거고, 그거는 중국이 생산하는 물건이 조금 덜 팔리게 된다는 거니까 역시 중국도 이 피해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곡물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먹는 거다 보니까 이제 장바구니 물가의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러시아 현지 진출 기업들은 TV, 가전제품 공장이 있는 삼성, LG전자와 현대자동차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들 대기업 역시 추가 제재 여부 등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자국 제재에 동참한 48개 나라를 비우호 국가로 지정하고 보복할 뜻을 밝혔는데 미국, 영국, 유럽연합과 함께 우리나라도 포함됐습니다. 국내 반도체, 배터리,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 전반에도 영향이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들은 공급망 전략을 새로 짜면서 중장기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대응에 힘쓰고 있습니다. 원자재 수입 기업의 경우에는 수입 대체를 강력하게 지금 고민 중인데요. 비용이 많이 상승하는 것으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 러시아에 있는 그 투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송금이 제한되는 데 따른 어려움,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세계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영향은 전쟁 상황과 서방의 제재, 이에 대한 러시아의 반발 수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이번 전쟁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 전쟁이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안보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최근 국내외 정세가 예민한 시기에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반복해서 발사했습니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쏠린 상황에서 대미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는 분석입니다. 북한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며 핵에 대한 집착이 더욱 커졌을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한때 세계 3위 핵 보유국이었던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한 지금의 상황은 예사롭지 않아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도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부담과 고민이 커졌습니다. 4기 정부가 평화와 안보라는 큰 숙제를 잘 해결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